지금 이 조국 장관을 다시 소환하면서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조국. 근데 사실상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검찰의 그런 행위가 결국에는 윤석열이 난동을 피우면서 검찰 개혁이 싹싹 진행된 거랑 똑같은 맥락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저런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목적에는 이성윤이나 조국을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뭐 이광철 비서관을 수사하자는 목적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러니까 검찰 개혁 마무리해야 된다, 소위 말하면 검수완박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한 이미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걸 던지는 거거든요. 내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반대로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저렇기 때문에 검수완박해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원론적으로 검수완박이 맞죠. 네. 근데 그게 그 초기에 적폐 수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불완전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그때부터 소위 검찰개혁 시즌2가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 과정에서. 근데 저는 이번 이 건하고 신장식 변호사가 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하여 그 아내와 장모 관련한 댓글들을 싹 지금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이 특정인 대통령 만들기에 도구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근본적으로 깨져야만 해결되겠죠.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 밑에 쫙 줄 쓴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그 민주당에 검찰개혁 시즌2를 밀어붙일 명분을 제공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늘 모든 세상 일은 그냥 한편의 입장이 쭉 가는 거 없어요. 정말 그 찬성과 반대의 변증법이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황은 늘 유동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경심 교수 재판이 정말 팩트에 기초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검찰 개혁 완성에 가장 큰 기폭제가 되겠죠. 저는 이제 그걸 역사의 대반전이라고 보는데,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요, 완벽하게 왜곡하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내가 검사가 아니라 보통 일반 시민이라도 뭔가 한 숟가락이라도 더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한 5.18 때처럼 광주를 고립시켜놓고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른 시대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긍정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법원을 솔직히 말하면 70%는 신뢰합니다. 최소한 대법원은 옛날 대법원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데 가면 정경심 교수 거는 사실상 거의 무죄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도 우리들 자체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정경심 교수 건은 단순히 조국 장관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조국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조국 장관을 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게 요지가 있는 건데요. 조국 장관 사건 자체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조중동만 보면서 조국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소리 해버리면 진짜로 박이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그건 진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아니 재보궐선거 진 게 민주당 잘못이고 지도부 잘못이지 왜 그게 조국 장관을 끌어들일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이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서 불리해졌다고 하자. 그 의제 관리를 못한 것도 지도부와 민주당이지. 저는 정말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고 패턴이. 지금 제가 주위에 좀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좀 최근에 하고 있냐면, 요즘에 이 한강 사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사건에서 이 친구가 거의 이미 확정범이 돼 있는데 그 과정도 가만 보면은 막 집회도 하고 뭐도 하면서 언론이 바라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온갖 음모론과 이런 게 나오면서 이미 이 몇 가지 증언들이 나와도 믿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이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에서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이게 범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님도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실 나올 때까지는 좀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서서히 커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한테도 조국 전 장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님도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싫어하든 뭐 하든 그건 개인적 감정이고 이 결과 나올 때까지 일단 차분하게 보자라고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성윤 기소장이 미리 막 공표되고 사실상 모욕주기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본인은 받아보지도 못한 공소장 요약본을 막 뿌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는 이성윤과 관계없는 건도 막 들어가 있어. 조국도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보면서 아 얘네들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국민이 안 무서운 거예요. 국회가 만든 모든 법은 국민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왜 이런 식의까지 검수 완박을 외치는가에 대한 성찰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런 성찰했으면 지금 검사들이 이러지 않죠. 지금 검사들은 안 무서워요. 민주당도 안 무서워요.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권력을 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들이 휴대폰 막 버리고 사실 그게 거의 궤변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갑자기 법정에서 나도 접대받았다고 해요. 이런 행동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의 그 권력에 대한 그리고 법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게 아니면 그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이기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뭐 국수본이나 일반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를 검찰한테 넘겼다면요 조국 장관 같은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들이 정말 착각하는 게 법을 잘못 이해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의 검찰은 특히 조국 수사는 저 사람이 유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계도 없는 사람 막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에 먼저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면은 여론전 시작하는 거야.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놈들이 여론전을 시작해서 미리 모욕주기로 들어가서 하다못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이런 게 그런 경우잖아요. 미리 예단을 엄청 심어놔서 판결에 영향을 끼쳐요. 하도 난리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이 유착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이라는 화두가 떠올랐던 건데 이거를 민주당이 유능하게 이거를 법으로 만드는 시스템화 시키면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때 한 50년 집권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하나 정말 야무지게 이렇게 개혁을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래 민생도 유능하게 잘할 것 같아 라고 또 밀어주게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쪽 유전자 그 유전자를 배신하지 마라. 상대가 우리 쪽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그럼 그 사람 못 따라가요. 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 꼭 부동산하고 검찰개혁 중수청만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위험한 구도라는 거예요. 국회 상임위가 2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방위에서 언론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전 상임위가 민생과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의제가 분산되겠죠. 그럼 그 의제가 분산되면 예를 들면 검찰개혁 하나 그다음에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언론이 난리치질 못해요. 동시다발로 개혁 입법을 해보세요. 상임위에서. 이거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저쪽에서도 인물로도 똑같잖아요. 인물도 네. 한 명 표적 삼아가지고 네.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집중 타격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거기서도 분산 맞습니다. 타격이 되니까 방어하기도 수월한데 왜 자꾸 그렇게 안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수청 누가 하나 맡아서 야무지게 하고 그다음에 사법개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 배심원제 늘리는 거. 공판 중심주의를 더 확대하는 거. 이걸 동시다발로 하십시오. 왜 그걸 못하냐고요. 내 말이. 네, 이게 답답한 거지 저는. 지금 그러면 이제
연결해가지고 법사위원장 건은 지금 법사위원장하고 김호수 청문회를 연결하려고 했다가 김호수 청문회를 너무 어그로 끌면 또 지지가 빠질까봐 이 소심한 자들이 지금 김호수 청문회는 하기로 했고요. 그럼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둔 거예요. 그 법사위원장 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그 법사위 간사가 박주민 의원이 새로 내정됐잖아요.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면 협치되냐? 효과가 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내줄 생각은 없는 거죠, 일단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 건을 가지고 모든 걸 거는 거. 이거는 그 한국일보도 비판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할 걸 연기해야지.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게 김부겸 총리 그 청문 보고서 채택권을 다른 그 장관들 내정자하고 연계하는 거 이런 거. 그 전략을 누가 짜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언론이 너무 잘해주면 좋게 평가하면 전략을 잘 못 짜게 돼요. 맞아요. 결국은. 내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정치인들은요. 막상 정치 한 중심에 서 있으면 자기 자신들이 객관적으로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끊임없이 당신 그러지 말라고 문자 보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욕설을 하든 뭐건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내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맞다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정치인들이 가장 갖고 있는 고유의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해보시면 아는데 정치인이 되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돼요. 일단 주변에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모두로부터 사실 칭찬받죠. 지역구에 당선돼서 가면 다들 그 손 한번 잡아보고 눈 한번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인들이 남을 비판하고 뭐 이런 거는 가장 잘하는데 본인에 대한 비판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는 욕설하고 막 인격 모독하고 뭐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 더더욱 예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욕설을 보낸다면 그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생각 안 해요. 뭐 안 보내겠죠. 그리고 윤호중 대표 많이 받았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 정중하더래.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래요. 다 정중하게 요구를 하더래요. 이런저런. 근데 법사위원장 건은 뭐 정청래 의원에서 이제 뭐 박광훈 의원으로 뭐 넘어갔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법사위원장을 저쪽이 가져간다고 하는 건 180석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상 의미가 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게 돼버렸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법사위원장이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 분이 일부 계셔가지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누구라고 이름 말 안 할게요. 아니, 그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결위원장 줘도 돼요. 법사위와 예결위를 놓고 어디를 야당에게 줘도 되냐? 예결위예요. 왜냐하면 예결위는 그렇게 오래 버티질 못해요. 그냥 무조건 뭐 걸고 넘어져도. 대폭 삭감하겠다 해봐야 그래 0.1%도 삭감 못해. 원래 예산은 원래 그런 거예요. 굳이 준다면. 제 말은 다시 재협상을 한다면 그거는 야당이 사실은 애걸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안 받겠다 그랬었잖아요. 원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도 준다 그랬는데. 그랬지. 아, 기억이 새록새록.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 맞네.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이 국토위 간사가 되면 웬만한 지역 예산은 다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받고 하면서 막 여당 폭주 이걸로 또 막 신나게 다 뽑아먹더니 그리고 일단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 가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니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정권을 잡은 쪽이 국회의장 뭐 하자 해서 국회를 주도하게 하자라고는 안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건 의석수가 많아야지. 어쨌든 간에 아무튼 뭐 양보하면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국회라고 하는 저쪽이 얻고 싶어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독재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날리면서 이걸 대선용으로 써먹을까 봐서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뭐. 예. 자 어쨌건 지금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고 지금 개국본 등이 민주당 앞에 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민주당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미세하게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내가 그 집회 나가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 우리는 태극기 부대랑 달라요.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에는 죄가 없다. 박근혜 석방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할아버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걸 해라. 이 주장이거든요. 아니 결정적 차이가 있죠. 태극기 부대는 방역에 관심이 없어. 국민 생명을 안 지켜. 그런데 개국본 집회는 완전 방역 집회더만요. 그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신뢰를 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논리로 무장해가지고 민주당 앞에서 막 마이크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어. 아휴.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그 검찰의 최근 행동들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당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검수완박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